네, 금요일 날은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조금 더 시장에 깊이 있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W자산운용의 노현복 대표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제 관세 이슈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젯밤에 이제 2+2 회의 끝나고 나서 일단은 7월 8일 이후로 뭔가 패키지들을 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다행히 4월 초중순만 해도 관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상호 관세랑 그리고 이제 25%로 확대되면서 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단기에 16% 정도 하락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곧바로 4월 중순에 그 관세도 좀 유예되면서 또 상호 관세도 10%로 유예가 되면서 좀 일단 분위기는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한미 협의에서도 뭐 큰 특이사항 없이 잘 네. 논의를 해나갔다라는 톤이 지속되었었고요. 그래서 기존처럼 4월 초중순에 보여줬던 안 좋았던 최악의 구간은 넘어갔다고 보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계속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즉 전 저점이었던 코스피 2,300을 다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숨 돌린 것으로 저희는 보고 실적 위주로 좀 집중을 하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충격으로 우리가 2,3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내려갔던 그런 상황은 이제 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하방으로서는 좀 지지력이 좀 강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 드리면 미국하고 중국은 굉장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의 얘기가 좀 다른데 어떻게 전개될 걸로 네. 전망하세요? 미중은 사실 워낙 큰 이슈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해결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미중의 이슈가 되는 주요 반도체를 비롯한 시클리컬은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이슈에서는 이제 많이 완화가 되는 분위기여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수출되는 주요 수출 대상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구분해서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걸쳐 있고 끼어 있는 거는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니까 그건 제외하고 네. 좀 중국이 배제되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직접 거래가 있는 쪽으로 일단은 시장에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의 얘기는 다른데 미국 쪽의 톤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느껴져서 이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게 또 미국 증시는 강세를 또 보이게 하는 배경이기도 하죠. 다시 돌아와서 노현복 대표하고 국내 시장 이슈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저희가 조선주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제 나온 조선주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데 5월 달에도 이제 실적 시즌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5월에는 저희가 지금 뭘 주목해야 될 것 같으세요? 5월에는 일단 첫 시즌이다 보니 네. 이제 이 실적의 처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회사가 어떤 톤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지랑 그리고 향후의 전망을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중요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일단 시장의 변동성, 즉 이 매크로를 기반한 대외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실적에 더 집중하자라는 분위기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평소보다 더 실적을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 네. 발표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조선도 어저께 실적을 많이 발표했고요. 은행, KB은행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조선, 방산, 의료기 같은 이제 좀 시가총액이 커지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도 코스피 지수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쪽도 주목해서 지금 살펴보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적들이 나올 때 투자자들이 제일 주목해야 되는 지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인가요? 아니면 뭘 가장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섹터보다 좀 차이가 있지만 네. 일단 매출과 이익이 둘 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출주다 하면은 매출액의 성장률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이 중요하니 이익 네.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성장률을 좀 더 봐라 이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업들에 이미 나온 기업들부터 먼저 한번 보죠. 네, 좋습니다. 좋은 실적 내놓은 기업들 중에 여기는 이 포인트가 괜찮은 것 같다 싶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적 발표 진행할 때 네. 저희가 실제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진행했는지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향후 올해의 전망이 같이 중요한데요. 네. 가령 이제 예상치를 컨센서스가 상향을 했고 그리고 이제 향후의 전망도 좋다고 판단되는 기업들 순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봐주시면은 컨센서스가 되게 잘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이 이제 36% 더 잘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0%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렇습니까? 내용은 네. 주가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좀 지속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회복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이렇게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유는 또 중요한데 4공장 이 가동이 잘 네네. 되면서 이익이 잘 반영이 되었고 대신에 2분기에는 신규 5공장이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좀 초기 비용도 반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약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어쨌든 2분기에도 4공장이 더 많이 램프업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도 좋은 실적 이어나갈 걸로 보고 있고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신규 제품 출시 그리고 공장 가동률 증가 이러한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바는 그러면 실적도 잘 나왔고 약간의 이제 기대감이 실적 발표에 의해 조금 소멸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100만 원 이하로 주가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저희는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는 어떤 기업이 실적 나온 것 중엔 주목이 네, 되시던가요? 우선 아무래도 큰 섹터이다 보니까 네. 반도체를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요. SK 하이닉스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도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7.4조 나왔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전 분기 대비,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좀 디램과 낸드 둘 다 빚이 좀 줄어들면서 좀 실적의 소폭 덜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2분기에는 또 낸드랑 우리 디램의 빚 크로스가 다시 정상화될 걸로 예상을 해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근데 여기는 또 중요한 게 말씀드린 그 미중 간의 이슈 그리고 글로벌 정세에 워낙 민감하게 영향을 받다 보니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은 반도체 쪽도 좀 다시 관심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실적 나온 데들 어디 주목하십니까? 아, 네. 방금 조선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조선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현대 3사들 실적이 다 잘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현대 미포를 봐주시면은 영업이익이 685억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50% 이상 잘 나왔습니다.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분기 이익이 5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봐주시면은 2022년, 23년도에 있었던 저가 수주가 많이 반영이 되고 이제 2023년, 2024년에 좋은 수주들, 마진 좋은 수주들이 네. 이제 1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서 1, 2, 3, 4분기 계속 좋은 수주들이 반영되면서 이익률이 계속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초에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이면서 어제와 오늘 조선업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그 미중 이슈에 관련해서 미국 무역부가 중국 조선업 제재안을 발표한 건도 네. 이제 향후에 컨테이너선 등 신조들을 이제 한국 업체들이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증가한 것이 금번 실적 발표의 핵심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도 한번 봐주실까요? 아, 네. KB금융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네. 영업이익도 한 6%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은 이쪽은 확실히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주주 환원이 확대되는 부분이 주 투자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익이 잘 나왔고 네. 이 이익이 잘 나오면은 CET1 그 우리 13 이상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요. 이 자사주 매입하는 경우에도 저희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네. 배당 3천억 이상, 자사주도 3천억 이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중요한 거는 자사주를 원래 하반기에 진행했던 것을 좀 당겨서 이번에 먼저 진행을 한 건이고요. 그래서 회사의 그 기업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도 강력하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NIM 핵심 이자 지표는 조금 낮아질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충당금이 환입되거나 아니면 비이자 이익이 주로 증가하면서 은행 쪽은 전반적으로 올해도 안정적인 실적 기반으로 주주 환원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주주 환원은 현재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 대표님은 지금 말씀하신 4개 회사 중에 실적하고 여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 다 들어보면 네. 이 중에 하나만 꼽으려면 이게 제일 매력도가 지금 높은 것 같아가 어디입니까? 아, 사실 조선업이 내용은 제일 좋았는데요. 네. 최근에 주가 상승은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용도 괜찮았고 네. 뭐 주가도 아직 덜 올라서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계속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약 바이오 시밀러의 업계 특성상 네. 제품 수가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경쟁 강도도 생각보다 완화가 된 상태여서요. 이쪽은 좀 중장기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실적이 나온 기업들 저희가 본 네네. 거고 앞으로 발표할 실적
낼 기업들 중에 좀 주목할 때는 어디가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컨센서스 상향된 기업 위주로 보면은 저희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표인 우리 저희 이제 바이오 쪽이랑 방산 조선도 봐주시면 이미 삼바랑 그리고 저희 이제 조선 쪽은 이미 발표를 했지만 그 컨센서스가 확실히 올라간 기업들이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좀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 저기 바이오 쪽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이센스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그 우리 올해 예상 실적이 좀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그 GSK랑 최근에 기술 이전한 우리 그 BBB 플랫폼 관련해서 이쪽이 이제 그 컨센서스 상향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향후에도 요 임상 진행에 따른 마일스톤도 들어오고 또 이 외에도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약 기대감도 증가하면서 좀 기업 실적 상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템 같은 경우에도 현대로템도 최근에 좀 이익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스 부분이 영업이익 상향의 컨센서스를 이제 많이 올리고 있고요. 지난 4분기부터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제 K2 전차 생산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에도 반영이 되고 이 외에도 추가로 유럽향 추가 수주도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좀 긍정적인 실적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 미용기기, 음식료 이런 수출 주도 섹터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화장품 쪽도 같이 봐주시면은 APR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실적 컨센서스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펴보면은 여기는 가정용 미용기기인 AGR이랑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로 유명한 메디큐브가 유명한 곳인데요. 특히 메디큐브가 우리 구글 트렌드도 우상향을 하던 와중에 그 틱톡과 같은 SNS 지표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아마존 내의 그 성장률, 그 순위도 증가를 하면서 이쪽의 매출액과 조회수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도 아마 이번에 최근에 컨센서스 상향된 거를 감안해서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뭐 달바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지금 상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바라는 브랜드도 현재 SNS 지표, 구글 트렌드 지표 다 좋아서 올해는 좋은 흐름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요. 이번에 청약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기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파마리서치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파마리서치는 대표적으로 스킨 부스터로 유명한 리쥬란이라는 제품이 SNS 지표 그리고 구글 트렌드 그리고 저희 그 틱톡이나 이런 쪽도 너무 좋고요. 수출입 데이터도 실제로 신고가를 계속 월별로 갱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1분기 실적도 특히 탑라인 위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방한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하면서 이 외국인들의 한국에서 쓰는 피부과 진료 비용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미용기기들 업체들의 실적을 도와주는데 저희는 기여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섹터들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실적이 나오고 나면서 또는 실적이 상향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관점으로 이제 5월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노현복 대표하고 얘기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